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의 5,000톤 금, 그게 사실 도금된 구리덩어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2020년 중국에서 무려 47조 원어치의 금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83톤이나 되는 구리덩어리가 순금으로 둔갑해서 은행금고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난 10년간 판을 짜온 중국 파산 시나리오, 그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트럼프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둘째, 중국이 국채랑 금으로 반격했는데 왜 다 막혔는지. 셋째, 중국 금이 진짜인지조차 의심되는 이유.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 경제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갈게요. 중국이 미국 잡는다는 말 근거가 뭐였냐면요. 하나, GDP가 곧 역전한다. 둘, 미국 국채 7,500억 달러 들고 있으니까 이거 팔면 미국 금융시장 흔들 수 있다. 셋, 금을 5,000톤 가까이 쌓아뒀으니까 달러 없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 다 허점이 있어요. GDP요. 부동산 거품 빠지면서 성장률 뚝 떨어졌고요. 국채요. 던져봤는데 미국이 다 받아냈어요. 금이요. 가격이 하루 만에 15% 빠졌고 그 금이 진짜인지도 의심됩니다. 중국이 들고 있는 카드가 많아 보이는데 막상 꺼내보면 다 막혀 있어요. 왜 그런지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2017년부터 2021년 트럼프 1기 때 기억나시죠? 무역전쟁이요. 관세 올렸다 내렸다, 협상한다 깨진다. 당시에 트럼프 미쳤다, 일관성이 없다는 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게 다 의도된 거였어요. 바둑 두실 때 초반에 뭐 하세요? 바로 싸우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돌 놓으면서 상대방 스타일 파악하죠. 여기 찌르면 어떻게 반응하나, 저기 누르면 어디가 약한가. 트럼프 1기가 그 시기였어요. 구체적으로 뭘 알아냈냐면요. 첫째, 중국이 달러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중국이 아무리 위안화 국제화 외쳐도 국제 무역 결제의 58%가 달러예요. 위안화는 4%밖에 안 돼요. 중국 기업들이 물건 팔아서 버는 돈도 달러, 원자재 살 때 쓰는 돈도 달러, 해외 빚 갚을 때도 달러. 달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둘째, 위기 때 중국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경제 어려워지면 나라들이 보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외환 보유고 풀어서 환율 방어하고, 해외 자산 팔아서 현금 만들고,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고. 미국이 1기 때 이 세 가지 비상구를 다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왔다 갔다 한 게 계산이었던 거죠. 관세 올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오나, 협상 깨면 어떻게 버티나. 바둑으로 치면 초반 포석 끝난 거예요. 상대 급소가 어딘지 지도를 다 그려놓은 거죠. 2021년에 트럼프 물러나고 바이든 들어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중국 압박은 오히려 더 세졌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보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가 전략은 이어집니다. 중국 견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공통 과제거든요. 반도체 수출 규제 기억나시죠?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에 못 팔게 막았어요. 네덜란드 ASML, 일본 장비 업체들까지 다 동참시켰고요. 중국 반도체 굵기가 여기서 발목 잡힌 거예요. 근데 바이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흡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이 반격할 때 그 충격을 받아낼 장치를 미리 깔아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에요. 스테이블 액트,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달러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예요. 1코인이 1달러 되게 만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해요.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테더라는 회사 하나만 해도 미국 국채 1,200억 달러 넘게 들고 있어요. 웬만한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국이 국채 던질 때 받아내는 스펀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25년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1기 때 상대 파악 끝냈고 바이든 때 흡수장치 깔아뒀고 이제 발사할 차례예요. 뭘 했냐면요. 관세 폭탄이요. 중국산 제품에 평균 60% 관세, 일부는 100% 넘었어요. 60%가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항구 도착하는 순간 160달러가 돼요.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결과가 뭐겠어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물건 못 팔게 됐어요. 물건 못 판다는 건 달러를 못 번다는 뜻이에요. 월급이 60% 깎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저축으로 버티겠죠.
근데 그것도 바닥나면 뭔가 팔아야 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카드를 꺼냈어요. 미국 국채 투매. 중국이 미국 국채 7,5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거든요. 이거 시장에 확 풀어버리면 국채 가격 떨어지고 미국 금리 폭등하고 경제 대혼란 온다는 거예요. 금융 핵폭탄이라고 불렸죠. 2025년 하반기에 실제로 중국이 이 카드 썼어요. 한 달에 200, 300억 달러씩 팔아치웠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어요. 미국 망하는 거 아니야? 달러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미국이 다 준비해뒀거든요. 일기 때 중국이 위기 때 국채 팔 거라는 거 파악했잖아요. 흡수 시스템 가동한 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미국 국채 사야 하니까 중국이 던지면 이 회사들이 줍는 거예요. 자동 흡수 장치인 셈이죠. 두 번째, 동맹국들. 일본, 한국, 대만, 유럽. 미국이 넌지시 말한 거예요. 좀 사줘라. 나중에 잘해줄게. 일본만 해도 미국 국채 1.1조 달러 넘게 들고 있어요. 중국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연준. 최후의 카드예요. 연준이 우리가 살게요 하면 달러 찍어서 무한정 흡수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 돌 던졌는데 미국이 거대한 스폰지 깔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다 흡수해버렸어요. 더 웃긴 건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국채 팔아주면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대국한테 진 빚이 국내 우호 세력한테 진 빚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마운 상황인 거죠. 국채로 안 되니까 중국이 남은 카드 꺼냈어요. 금이요. 중국이 생각한 거예요.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잖아. 금 팔아서 달러 마련하면 되지. 합리적인 판단 같죠? 근데 여기에도 덫이 있었어요. 일단 금값이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5% 빠졌습니다. 미국이 금값 흔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고금리를 유지해서 달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금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근데 달러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어요. 그럼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달러죠. 시장의 돈이 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굿딜리버리 인증이라는 거예요. 금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하려면 LBMA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이 금은 진짜 순금이에요. 국제거래해도 돼요. 하는 품질 보증서인 거죠. 인증이 없으면요. 길거리에서 주운 출처불명의 금 취급을 받아요. 아무도 안 사줘요. 국제시장에서 합법적인 자산이 아니라 작물 취급을 받는 거죠. 2025년 말에 미국 재무부랑 LBMA가 협의해서 특정 국가발 극에 인증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어요. 명목은 자금 세탁 방지, 제재 회피 방지. 러시아 금은 이미 막혔고요. 중국 금도 슬슬 겨냥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한 장이면 중국 금 국제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5,000톤 금 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팔 수가 없으니까. 금고에 수조 원이 있는데 은행이 이 돈은 출처가 의심됩니다 하면서 계좌를 동결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5,000톤 금이 진짜인지 의심된다고요. 2020년에 킹골드 스캔들이라고 있었어요. 중국 최대 보석회사 중 하나인데요. 금 83톤을 담보로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어요. 수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그 금이 전부 도금한 구리였어요. 83톤 전부요. 중국 연간 금 생산량의 2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진짜 금은 어디 갔냐고요? 아직도 몰라요.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정부기관에서 빠져나가서 홍콩 조직범재단을 통해 해외로 팔렸다고 해요. 내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4년에는 온라인에서 999 골드라고 팔린 제품들이 가짜로 드러나서 수천 명이 피해를 봤고요. 2025년 5월에는 은행에서 판 금교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은행이요. 올해를에는 서울 종로에서 중국발 텅스텐 가짜금이 유통됐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텅스텐이 뭐냐면요. 밀도가 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속을 텅스텐으로 채우고 겉에만 금이 입히면 웬만한 검사는 통과해요. 40년 경력 전당포 주인도 속았다는 기사도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중국 내에서도 가짜금이 판을 치는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 발표를 100% 믿어줄까요? 미국이 중국금은 못 믿겠다, 전수조사하자라고 명분 내세울 때 중국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83톤짜리 금이 구리였던 사건은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훗날 미국이 중국금을 공격할 수 있게 빌미를 만들어준 셈이에요.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 거죠. 골드만삭스 추상에 따르면 중국의 실제 금 매입량은 공식 발표의 10배일 수 있대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숫자를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뭘 숨기는 거예요? 공식 발표 2,300톤, 추정치 5,000톤.
그게 다 순금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 전체 그림 정리해 볼게요. 1단계, 트럼프 일기. 바둑의 포석처럼 중국의 급소를 파악했어요. 달러 의존도, 위기 때 도주 경로, 버틸 체력. 2단계, 바이든 시기. 반도체 줄 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 흡수 시스템 만들었어요. 대통령은 달라도 국가 전략은 이어진 거죠. 3단계, 트럼프 2기. 관세로 달러 유입 막고 국채 투매는 다 받아냈고 금값 폭락의 인증 규제까지 마지막 탈출로를 막아버렸어요. 결과요? 2026년 2월 현재 중국 상황 보면요. 달러 안 들어와요? 금 가격은 폭락했고 팔려고 해도 언제 막힐지 모나요. 국채 던져봤자 미국이 다 흡수해요. 3조 달러 외환 보이고 5천 톤 금, 7,500억 달러 국채. 숫자는 화려한데 쓸 수가 없어요. 금고에 돈 가득한데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금 오른다, 달러 떨어진다 하면서 단기 시세 보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거인들은 시스템 자체를 바꿔요. 가격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모르는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미국에 까불면 큰일 난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어요. 중국이 갖고 있던 카드, 국채든 금이든 다 막혔잖아요. 1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랑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차이가 이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 궁금해요. 만약 중국 금이 정말 국제시장에서 막힌다면 안전자산의 마지막 보루는 뭐가 될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달러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